일본어 한자에서 17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점을 칠 때 거북이 등껍질을 부직갱이 같은 걸로 이렇게 찢었다고 합니다. 그럼 타면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모양을 보고 점을 쳤다 그래요. 요게 그 갈라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 복자가 됩니다. 점을 쳐서 점괘를 말해준다. 그래서 점칠 점이고요. 이 부분을 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깃발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할 점자도 됩니다.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점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 지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검은 점이 생기죠. 이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점을 치기 위해서 불러 지진 검은 모양, 점입니다. 자, 점을 쳤어요. 옛날엔 풀이 없었기 때문에 쌀을 죽처럼 쑤어서 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점괘에 쌀로 쓴 풀을 발라서 붙인다. 붙을 점이 됩니다. 이게 점복입니다. 점을 치는 거예요. 이 아랫부분, 이럴 소자죠. 땅 위에 이제 막 해가 떴으니 하루 종일 시간이 많다. 아침 일찍다,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점을 치기 위해서는 아침 이른 시간이 신성한 기운이 가장 왕성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점을 쳐야 하늘에 계신 높은 분의 뜻을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높을 탁자가 됩니다. 이게 높을 탁자죠.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슬퍼할 도자입니다. 이게 저녁 석자고 점복입니다. 대부분은 오전 이른 시간에 점을 쳤지만 유사시에는 밤에도 점을 쳤다고 합니다. 저녁에 점을 치는 것은 예외다. 그래서 바깥 외자가 됩니다.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발족자의 이 부분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흑토자가 제일 위에 있으면 이건 뭐라 그랬죠? 이건 사람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점괘를 보고 앞으로 달려간다, 나아간다, 나아갈 부자가 됩니다. 부임하다 할 때 이 글자 씁니다. 점을 쳐서 말해준다. 여러분들도 100% 맞출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부고 부자입니다.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나무의 모양이 거북이 등껍질 갈라진 것처럼 그 모양이 되게 순박하다라고 해서 순박할 박자가 됩니다. 거북이 등껍질 갈라진 모습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조짐을 본다 라고 해서 조짐 조자가 됩니다. 10조 100조 할 때 숫자를 세는 단위로도 이 글자가 쓰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을 이렇게 불러 지지면 위에 재나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쌓일 거 아닙니까? 그때 손으로 먼지 같은 걸 이렇게 걷어내는 겁니다. 모양을 선명하게 돋운다. 돋을 돋자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스촨성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이 두꾸이 수십만 마리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실제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럽니다. 저도 그 TV에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짐을 보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작은 미물이라도 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도망갈 도자입니다. 불길한 조짐을 보고, 이게 사람의 발이죠. 사람의 발이 뛰어다닌다. 그래서 뛸 도입니다. 뛸 도와 도망갈 도자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복숭아는 불을 막아주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길한 조짐이 보였을 때 이것을 막아주는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 복숭아 도자입니다. 눈으로 조짐을 본다. 조짐을 통해 앞으로의 일을 바라본다. 그래서 바라볼 조자입니다. 이 글자는 가까이 있는 걸 본다기보다는 약간 떨어진, 약간 멀리 있는 걸 볼 때 이 글자를 씁니다. 조망권 할 때 이런 글자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들 자자입니다. 이게 머리고 몸이고 팔을 벌린 아이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들 자자인데 여기에선 팔이 없어요. 이건 갓 태어난 아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전에 보면 머리와 몸이 있고 팔이 안 보이죠. 팔이 몸에 바짝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다 끝났다. 마쳤다. 그래서 마칠 요자가 됩니다. 이 글자는 건문을 통해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갓 태어난 아기를 표현한 거고요. 이게 아기를 받아내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기를 받아내는 손이고 갓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앞으로 3대를 이어갈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어 성자가 됩니다.
이 글자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소전을 통해서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게 불화입니다. 불. 그리고 이게 솥이에요. 솥. 이게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잡고 있는 양손. 아이를 솥에다 삶는 게 아니고 아이를 식히기 위해서 물 끓이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을 끓이면 김이 올라오죠. 그 올라오는 김 위에 이렇게 풀을 올리니까 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찔정이에요. 글자에서 보면 이게 불이고요. 이게 솥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양손, 김 위에 올려놓은 풀. 그래서 찔정이에요. 아이가 집에서 배우는 거 뭐죠? 글자입니다. 글자 자.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이게 손톱조, 손을 나타냅니다. 위에서 손이 이렇게 내려와서 아이를 잡아 올리면 아이가 다시 뜨겠죠. 떨부. 땅에다가 지팡이를 꽂고 앉아있는 사람. 땅에다가 지팡이를 꽂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글자는 늙을 노자입니다. 늙은 노인을 자식이 업고 있죠. 그래서 효도효. 이게 효도효자고요. 칠복입니다.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식은 치면서 가르친 자식이다.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화살 시자거든요. 화살이 몸 안으로 쑥 들어온 겁니다. 당장 필요한 게 의사죠. 그래서 의원 의자입니다. 이게 젊을 약자거든요. 젊은 아가씨를 여기 이렇게 숨겨둔 겁니다. 약간 세컨더의 느낌 있죠. 그래서 숨길 릭. 이게 상자고요. 상자 안에 천을 이렇게 쌓아둔 겁니다. 이렇게 상자 안에만 두면 습기가 차니까 한 번씩 빼서 이렇게 탈탈 털어주면서 말려야 되죠. 그럴 때 작업을 같이 하는 두 사람. 빨래 말리다가 서로 눈이 맞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원래 부부입니다. 우리말로는 짝필, 배필 이렇게 되지만 일본에서는 짐승의 마리수를 셀 때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있죠. 그때 이 한자를 씁니다. 이게 도끼 건자고요. 상자에 도끼가 들어있는 거죠. 상자에 도끼를 넣고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장인, 장입니다. 이게 손을 나타냅니다.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이게 숨을 얹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숨겨진, 감추어진 젖을 물리는 거예요. 젖유가 됩니다. 아이가 나오는 숨겨진 구멍, 구멍 공자입니다. 나무에다가 글을 적어서 숨겨서 보낸다. 편지 찰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마이!